제가 첫 번째 예제 활용하기에 대해서 한번 할 건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픽 소스로 사용을 할 때 조금 필요한 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작권이 이제 항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이제 소스들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제일 이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사이트 프리픽, 저작권 확인하기. 자, 첫 번째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얘는 www.freepik.com 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도 잠깐 한번 가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pixabay.com 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이미지들이 되게 많은데 얘도 많이 사용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픽 소스도 많이 쓰지만 사진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저작권이 조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런 애들을 보여드렸고요. 또 뭐가 있냐면 www.unsplash.com 요거까지 일단은 갖고 올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외부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한다면,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자가 따로 있어요. 저작자가 따로 있고, 그 자기의 저작물 자체를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형태인데요. 조건은 이제 우리가 하나만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조건과 그 다음에 6개의 라이센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용 조건 중에는 첫 번째로는 출처가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작자와 출처가 나오는 조건 하에 내가 그 저작권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나는 이거를 돈을 주고 이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작업물 쓸 수 없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른 작업물에다가 쓸 수 없게끔 하는 거.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롭게 저작권을 이제 가지고 내가 새롭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같은 라이센스를 함께 붙여야 된다라는 이런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저작자와 출처를 이제 밝혀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라이센스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변경했을 경우에는 같은 라이센스를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영상이 없네요. 딱 요런 느낌입니다. 조건은 이제 4가지로 되어 있고 CC 라이센스는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요거 사이트 링크를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저작권을 잘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저작권이 없어진 거예요. 저작권이 너무 오래된 작업물일 때는 이게 작업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저작권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 이게 이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픽이나 영상이나 모든 작업물을 하다 보면은 이 저작권에 대한 게 되게 예민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련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이런 인터넷에서 접하는 저작권 부분은 자칫 진짜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저작권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게 저작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회사나 일을 할 때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영리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민사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어 버리겠죠. 그쵸?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작권에 대한 조건 4가지가 되어 있고, 그 저작권을 내가 쓰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제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퍼블릭 도메인은 이미 저작권자가 너무 오래돼서 안 계시거나 세상에 없으시거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거는 저작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아예 그냥 끝이 났거나, 아니면 저작권자가 나 이거 저작물 포기할 거예요 라고 해버리는 경우거든요. 나는 이거 저작권 내 소유 그냥 아니고 그냥 포기할게요 라고 해버리는 경우에는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 프리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저기 유튜브에서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좀 되게 많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없다라는 뜻이긴 한데 이거는 내가 이거를 그러면은 그냥 무료로 막 퍼담아도 돼요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미지를 따로 이제 판매를 할 경우에 이걸 한 번 사면은 그 이후로부터 내가 안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열티 프리거든요. 그래서 2가지의 조건이 또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유튜브에서 이제 로열티 프리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그냥 해서 띄우는 형태다 보니까 우리가 다행히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하단에 체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이 저작권에 대한 조건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충족이 됐을 때 내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조금씩 이제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효과, 뭐 다른 내용 이런 것들 조금씩 설명하면서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저작권에 관련해서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사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이게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 잘 모르겠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트들이 있는데, 사이트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픽 사이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애가 요 프리픽이라서 저는 따로 이제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따로 저는 결제를 지금 보시면은 왕관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거기에 제 계정에 왕관 써져 있죠. 이렇게 왕관 써져 있는 게 이제 제가 구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제가 사이트 한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결제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쓰는 형태가 뭐냐면 이제 이미지 소스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미지 소스를 가지고 와서 변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형태. 그런 걸 많이 쓰고요. 프리픽에 보면은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 파일을 얘기를 합니다. 일러스트 파일이고요. freepik.com으로 쓰시면 됩니다. 벡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고요. 이 파일에서 내가 필요한 소스를 가지고 와서 변형을 해도 되는데 이때 아까 방금 제가 라이센스가 저는 이제 구독을 하는 형태라 왕관이 있었는데 같은 왕관 모양의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쓸 수 있다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벡터로 들어가서 저는 원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인터넷 프리픽에서 검색하는 애가 있어요. 프리픽에서 검색을 할 건데 크리스마스로 검색해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래픽 소스를 하나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로 프리픽 사이트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벡터로 설정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원데이 클래스라는 애를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원데이 클래스 이제 홍보 배너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요런 애들을 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쿠키에 관련된 것도 좀 들고 와도 좋을 것 같고요. 소스를 여러 개를 들고 오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크리스마스 소스 요것도 하나 들고 와 볼게요. 요거 하나 들고 와 볼게요. 자, 요거 다운로드. 혹시나 저 다운로드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글 로그인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로그인 하셔도 뭐 결제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왕관 아이콘 있는 애는 결제를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 제외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픽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소스 좀 가지고 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하시면 다른 거 들고 오셔도 좋습니다. 사이즈는 450에 850으로 사이즈를 잡아주세요. 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할 작업은 크리스마스예요. 그쵸? 크리스마스가 기준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이제 색상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를 생각할 건데요. 배경 색상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제 소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초록 색깔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사각형 도구 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소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선색은 없음, 면색은 초록 색상으로 사용을 하되 초록 색상에서 내가 어떤 색상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잡아주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경 색상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채도, 명도를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얘가 이제 바탕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준비해놨던 그 소스를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요 두 개를 들고 왔고요. 여기서는 뭐를 쓸 거냐면 요 바깥에 요 개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 거 잠깐 보시면 저는 이 개체들 보니까 이 꽃들이 지금 잘려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잘려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체 일단은 선택 툴 V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룹을 좀 풀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풀어서 이런 식으로 빼둡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소스를 하나씩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소스들이 묶여 있는데 이거 그룹되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쵸? 그룹 해제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룹 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주세요. 필요 없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해제해가지고 배치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개체는 다른 데다가 좀 하나 놔두고 이런 식으로 놔둬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보이시다시피 아이싱 쿠키 원데이 클래스 요거부터 먼저 작성을 해서 여기다 배치를 먼저 해두도록 할게요. 이 개체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자 툴 T를 가지고 글자를 입력할 건데 T라고 눌러서 이제 글자 입력을 합니다. 글자 입력은 아이싱 쿠키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까지 지어주셔야 됩니다. 아이싱 쿠키 원데이 클래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지금 컨트롤 엔터로 마무리하면 선택 툴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이 글자에 대한 폰트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T를 눌러서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원하는 대로 설정해 주시는데, 얘는 포인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포인트로 줄 수 있는 애들 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로 줄 수 있는 거 저는 요걸로 할게요.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진행을 해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글자 색, 글자 모양, 그 다음에 정렬은 가운데로 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원데이 클래스에 포인트를 줄 건데요. 이때 T를 눌러서 저는 원데이 클래스만 드래그하고 색깔을 노란 색깔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노란 색깔보다는 약간 주황기가 있는 색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싱 쿠키하고 원데이 클래스 부분에는 약간 노란 색상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데이 클래스라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색상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엔 하단에다가 이제 날짜를 입력할 건데요. 날짜를 입력하기 위해서 똑같이 글자 툴 T로 글자 입력,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까지 해주시는데, 저는 2022년 12월 24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24일이 토요일이네요. 그러면은 토까지 쓸게요. 컨트롤 엔터로 마무리 지어주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는 사각형 툴을 가지고 와서 이 지금 날짜를 조금 꾸며줄 건데요. 날짜를 꾸며주기 위해서 사각형 툴로 일단 길다랗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사각형을. 긴 사각형 만들기. 긴 사각형 만들기. 자, 그 다음에 저는 하나 더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하나 더 사각형을 만들 때는 조금 짧게 사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짧게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는 좀 짧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 사각형 밑에 저는 조금 짧은 사각형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이때 펜 툴 P를 눌러서 진행할 겁니다. 펜 툴 P를 눌러서 펜 툴로 진행을 할 겁니다. P를 어디에다 둘 거냐면요. 지금 여기에다가 한번 콕 클릭을 할 건데요. 이때 펜 툴의 끝에 더하기 모양이 나와야지 우리는 패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고 클릭 이렇게 해서 펜 툴로 여기 부분에 패스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보이시죠? 파란 색깔로 추가된 거. 그니까 A를 눌러서 여기 패스 추가한 거를 가지고 이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A로 클릭. 그러면 여기만 파란 색깔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색깔 변경까지 하셨으면
저는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짧은 사각형 있죠? 얘를 살짝 위쪽으로 올려줄 겁니다. 근데 이때 얘는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뒤로 배치하게 할 건데요. 왼쪽 선에는 패스 추가하여 뾰족하게 변형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 바꾸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뒷 뾰족한 사각형 뒤로 보내기 후 배치하기 까지 지금 된 겁니다.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저는 복제해서 뒤집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건데요. 그냥 이렇게 넣어 주셔도 좋지만 저는 얘를 뒤집기라는 애를 사용해서 할게요. 이 얘를 뒤집기는 이 회전 도구에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리플렉 툴이라는 애 기억나실까요, 혹시? 자, 이 리플렉 툴로 저는 이 사각형 가운데를 클릭하고 Alt로 뒤집기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뒤집기 툴로 먼저 개체를 선택 툴로 선택하기. 그 다음에 리플렉 툴로 저는 이 사각형 가운데에 기준점을 찍기. 기준점을 찍어야 돼요,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는 Alt를 누르고 복제하기.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기준에 맞춰서 삼각형으로 그냥 펜툴로 클릭해서 딱 만들어주면 사실 좀 더 깔끔하게 접힌 것처럼 보입니다. 요렇게까지 일단 해주세요. 삼각형까지 만들어주고 저는 사실 이 접힌 애를 어떤 색상으로 바꿀 거냐면 여기 있는 초록 색깔이랑 비슷한 색상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을 저는 여기서 색깔을 조금 바꿔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더 다른 색상으로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초록 색깔이랑 비슷한 색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방금 만든 이제 리본, 얘가 리본인데요. 리본 개체 그룹하기 할게요. 그룹은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하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얘네들을 선택해서 컨트롤 G로 그룹해 주세요. 요건 어디로 가냐면 날짜 쪽으로 갈 건데요. 일단 날짜 빼놓을게요. 밖에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됐으면 글자를 저는 흰색으로 바꾸고요. 날짜 글자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얘의 배치를 바꿀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저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날짜 개체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글자
글자 툴을 가지고 작업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 폰트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거기서 폰트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줄 간격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줄 간격 변경을 꼭 해주세요. 줄 간격을 띄워놓고 저는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씩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줄 간격 같이 띄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여기다가 저는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툴로 저는 노란 색상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노란 색상은 어떤 색상으로 할 거냐면 이 노란 색상, 런디의 클래스 노란 색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사각형을 일단 만들어주고 복제하도록 할게요. 해놓고 나중에 제가 뒤로 보낼게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저는 사각형은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끝에 곡률 도구 있죠? 이거를 최대로 잡아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세요. 곡률 도구로 최대한 둥글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컨트롤 왼쪽 대괄호까지 하시면 됩니다. 온 소스들 있죠? 외부 소스, 외부 그래픽 소스 가져와서 배치하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대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큰 틀이었고 나머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으신 대로 넣어주세요. 저는 한 이쯤에 두고 얘를 밑에다 두고 아니다.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대로 배치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갖다 넣으시면 돼요.
저희 조금 쉬었다 진행할게요.